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저기가 미국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12층 아파트가 붕괴를 했습니다. 사망이 5명, 실종이 159명인데 파라과이 영부인 여동생 가족도 실종이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군요.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계속이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그 장면 자체도 너무 충격입니다. 네네. 우리 한국이든 미국이든 진짜 아파트가 갑자기 붕괴하는 이런 사건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영상을 보니까 아무 예고 없이 그냥 아파트가 붕괴하는 모습이 다 나왔거든요. 예. 어쨌거나 그게 지난주 중반이었으니까요. 지금 100시간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나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새벽에 지금 그 속보를 보니까 그 사이에 사망자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네네. 사망자 9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도 지금 155명, 156명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해변에서 걸어서 1분도 안 걸리는 진짜 플로리다주의 아름다운 그 콘도 형태의 아파트이거든요. 예. 이름이 챔블레인 타워예요. 이게 챔블레인 타워가 남쪽 그 하나 있고 북쪽에 하나 있게 쌍둥이 빌딩입니다. 그 걱정이 이게 챔블레인 타워 노스라는 바로 옆에 쌍둥이 빌딩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같은 시기에 같이 지었기 때문에 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가장 궁금한 게 실종자나 사망자가 지금 어떻게 구조 작업이 되고 있느냐 하고, 두 번째는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조 작업에 대해서는 지금 나흘째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생존자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또 화재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더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이 원인에 대해서는 바닷가에 있는 아파트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게 바다하고 연결된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해수면이 너무 지나치게 상승한 원인도 있고, 그럼 바닷물에 부식 효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하 지반이 부식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많은 지적들 중에서도 가장 설득력인 거는 역시 예고된 참사라는 인재라는 지금 분석이 설득력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너무 오래된 40년 된 아파트라서 3년 전에 안전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어요. 3년 전에 건물 안전진단 전문 컨설팅 업체한테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결과 보고를 받았다는 지금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수영장하고 주차장이 많이 손상돼서 바닥 침수가 너무 심하다라는 보고이고, 그리고 강철 보강제 같은 거 녹슨 것이 눈에 얼핏 보기에도 보인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빨리 즉각 지금 수리하라라고 보수하라라고 해서 그 예산까지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한 900만 달러 정도의 보수비가 들 거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컨설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럼 900만 달러면 한 100억 정도 보수비가 드니까. 근데 그 후로는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인재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또 지금 파라과이 영부인 여동생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백신하고 관계돼가지고 지금 이 실종자 150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그 국적별 실종자 지금 분석이 나오는데 남미 국가 국적 실종자가 유달리 많거든요. 미국 국적이 아니라. 네네. 미국 아파트인데 칠레 국적, 쿠바 국적, 푸에르토리코, 파라과이 국적, 최소한 35명 이상, 40명 가까이가 지금 남미 국적자들이거든요. 예. 왜 이렇게 지금 미국에 많이 갔냐 하니까 그 백신 관광, 아무래도 그 백신 사정이 넉넉한 미국에 가서 백신을 맞기 위해서 남미 국적의 난민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관광차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파라과이의 영부인의 여동생이니까 파라과이 대통령의 처제 가족이잖아요. 네네. 거기 일가족이 다 지금 거기 실종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라과이 외교장관이 CNN에 출연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영부인의 여동생 일가족이 거기 있는 거는 맞다. 그리고 그 백신을 맞으러 가족 전체가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다 진단이 나왔는데 또 이 비용 아끼려고 안 하고 있다가 이런 큰 사고가 났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미국에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하면은 어떤 감리나 감독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건설 현장에서 미국식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플로리다
그것도 바닷가에 인접한 12층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게 붕괴되는 모습을 볼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이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질식사 했는데 이때 진압했던 백인 경관 데릭 쇼빈 경찰관 징역 22년 6개월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벌써 1년 전이네요. 네네. 예, 그 미네소타주 지방법원에서 지금 그 구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최소 징역이 30년형을 요청을 했고요. 변호인단은 1년 정도 지금 구속했으니까 석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 측에서 구형을 했는데 결국은 22년 6개월을 구형을 했거든요. 검찰이 요청했던 구형보다 8년 모자라는 형량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였는지 법원에서 특별히 동정심 때문은 아니고 정확하게 그 심판을 했다, 판결을 했다라고 그런 이례적인 성명까지도 냈고요. 그런데 그런 이례적인 성명 플러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판결문의 내용도 궁금하잖아요. 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법원의 어떤 판결을 좀 미국의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일종의 그 견제를 위해서인지 모든 주에서 1심, 2심을 다 TV 중계가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통령 포함해서 정부 고위 인사들도 다 TV로 중계를 그 판결 과정을 보고 있는 거니까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하고자 노력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경찰은 시민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데릭 쇼빈 경찰관은 우리 미국 시민인 플로이드를 아무런 존중 없이 심하게 다루었다.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를 너무나 손쉽게 박탈했다. 2급 살인으로 판결한다. 만장일치로 판결한다. 라는 이런 판결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거는 판결문이고요. 네. 그 데릭 쇼빈이 또 법원에서 자기가 스스로 또 방어하기 위한 변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변론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다양한 법률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나의 공식 입장을 제대로 설명은 못하겠다. 유가족에게는 유감이다. 그러나 차후에 내가 흥미로운 정보도 많이 제공할 생각이다. 네. 유족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라. 이렇게 좀 알쏭달쏭 애매한 어떤 그런 최후 변론을 남겼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또 이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맞냐라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거든요. 근데 또 하나 남은 것은 이 데릭 쇼빈이 그때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동료 경찰 3명 합쳐서 4명이 공범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범이고요. 데릭 쇼빈은 이 사람은 주범이고 나머지 동료 경찰 3명은 공범인데 공범은 폭행 방조와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일반 시민들을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 공범에 대한 재판은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 정말 모호하네요. 최후 변론이면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공식 입장을 설명하지 못하겠다. 차후 흥미로운 정보도 제공할 것이다. 다음 소식은 델타 변이 급속도로 확산 중인 영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다시 2만 명에 육박합니다. 다행히 백신 효과로 사망자는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예, 뭐 사망자 20명 유지는 다행인 건데요. 너무 지금 그 확산 속도가 또 다시 빠릅니다. 영국이 지금 최근까지도 정말 자랑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가장 빠른 백신 접종 속도를 계속해서 자랑했었거든요. 우리 성인은 거의 87%가 접종을 다 마치고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사람 하더라도 70% 가까이 된다라고 자랑을 하고 봉쇄 조치를 곧 해제하겠다고 하고 하루 확진자는 1000명대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 안 됐거든요. 저는 그 성명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난 토요일 날 바로 이틀 전이잖아요. 확진자 수를 보니까 다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8,200명이더라고요. 이게 좀 한두 달 만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확진자 신기록을 세워서. 그래서 근데 6월 달에 확진자를 분석해 보면은 18,000명까지 가는 확진자 중에 90%가 델타 변이 감염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신을 미접종한 젊은 층에서 특히 델타 변이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럽 내로 전부 다 퍼져가는 지금 그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EU도 영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독일이나 벨기에도 분석을 해보면은 6월에 들어서
코로나 신규 감염자는 영국하고 마찬가지로 9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다시 지금 주변국들의 여행을 입국을 차단시키는 그런 예, 조치들을 연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영국 여행 금지하고 영국인 입국 철저히 차단시키고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은 영국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인도 입국 금지, 러시아인도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영국은 봉쇄 조치를 이달 말 해제하기로 했다가 4주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영국 사람들 이거 참지 못합니다. 지난 주말에 엄청난 시위를 벌였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그 보건장관, 예. 바로 이런 그 지금 코로나 사태의 총책임자인 보건장관이 불륜 행각을 벌여서 맷 행콕이 사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예. 그 장면도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불륜 행각 때문에 사임이 아니라 사임 성명을 보면은 내가 방역 수칙, 거리두기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임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인터뷰예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거리두기 수칙 위반한 거 맞더라고. 직장 동료라도 1m 이상 마스크 쓰고 떨어지려는데 붙어 있었으니까. 예. 마스크 벗고. 예. 아니 근데 총리실 관저에 그렇게 다들 쫓아가가지고 마스크 다 아무도 안 끼고 그 난리를 피우면서 집회를 하는데 자유를 외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유가 맞는지 방종인지 좀 순간 헷갈렸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일본 소식인데 이제 코로나 감염 우간다 선수단 단체 입국 허용 후에 너무 허술한 방역 체계를 보여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비난에 시달리는데 20대 엘리트 공무원 2명이 코로나 지원금을 빼돌려가 호화 생활을 했다고요. 아이고 참 이거 일본이 지금 고민이 많겠습니다. 예, 지금 예. 올림픽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하루에 일본 그 신규 감염자가 480명 수준이거든요. 근데 좀 무관중을 그래도 고집한다고 무관중이 아니라 관중을 좀 그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500명이 넘어가면은 일본도 긴급 사태를 발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 신규 감염자가 지금 480명 수준이니까 진짜 500명 넘어가면은 무관중으로 긴급 사태를 할지 그것도 그건 상당히 여론을 지켜봐야 되겠고. 네. 그리고 우간다 지금 선수들이 다 입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총 한 10만 명 가까이 올림픽 관계된 입국자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난주에 우간다 선수단이 입국을 했는데 그 2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확인이 됐거든요. 예, 예. 근데 공항에서 그 선수 1명만 격리하고 그 선수하고 나머지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온 사람들은 밀접 접촉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선수단 8명이 무조치 입국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우리 한국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염병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같은 비행기 탄 승객들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죠. 예. 예, 그 승객 80명도 승객 그 비행기에 80명이 있었는데 그냥 무조치로 다 입국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런 허술한 방역 체제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엄청난 지금 비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10만 명 통제 가능하냐? 그래 돼 있는데 뒤늦게 강화 조치를 해서 알겠다. 그러면 인도나 스리랑카처럼 그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는 나라 국가 6개 나라 선수단은 매일매일 검사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예. 그럼 그게 6개 나라에 포함된 국가의 선수단은 가만히 있지는 않죠. 이게 국가 차별이냐 우리만 그런 바이러스가 있느냐 그것에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경제산업성의 엘리트 공무원 2명이 중소기업들에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의 사무실 임대료를 국가가 지원해 주거든요. 예, 예. 예, 그 지원금을 6천만 원이나 횡령했습니다. 그 2명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유령 중소기업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 가짜 유령 회사에다가 임대료 지원금 국가 공금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 송금해서 6천만 원 송금해서 그거는 그 2사람이 꿀꺽 한 것이죠. 이런 생기니까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지금 상당히 비난 여론에 휩싸여 있는 일본 정부입니다. 야,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 무슨 시스템 공무원의 청렴도 하면 일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철저한 감시하면은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는데 미국 아파트 무너지고 세상에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네요, 우리가.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희식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 우리가 세계 뉴스를 또 알아보는 거는 다른